반가 안녕하세요. 해커서 3회 모의고사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계약서 필요적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가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공시 중요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서와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에 보면 전자계약 체결과 별개로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물건의 확인설명서는 서면으로, 거래계약서는 전자계약 형태로 각각 작성하거나 체결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에 보면 확인설명서, 계약서 둘 다 전자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도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의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해제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보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5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최종적으로 작성되면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필이 부여되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 그건 아니죠. 시점 확인필 1이 있고 도장이 2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시점 확인필 1이 노란 물음표가 생기고요. 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두 번째 노란 물음표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도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게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 중에서 제재 규정이 다른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1번은 1년 우리 법제 33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는데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1번은 매매를 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중개사물 표시 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조원 성명 적으면 안 됩니다.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요. 자, 이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상가고요. 상가는 0.9%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분기당 이 말은 3개월당 이 말이죠. 1분기가 3개월이죠. 3개월에 60만 원이니까 1개월에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보증금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천만 원이 나오네요. 5천만 원에 0.9%니까 59, 45, 4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네, 쌍방으로부터 개업공개사가 최고액, 중개보수 최고액이면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분기당 이 말은 3개월에 60만 원이니까 1개월에 20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다만 그 다음에 2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3개월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중개계약에서 정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100% 중개보수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확인설명서 1의 서식이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입니다. 1번에 보니까 확인설명서는 거래 예정금액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거래 예정금액은 설명도 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권리관계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이라고 했죠. 소유권. 소유권은 얼구가 아니라 갑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1km고요. 아니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래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하고요.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즉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기재합니다.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이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신고 대상물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매매와 공급 계약에 한해서 신고 대상이다. 즉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하는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가 첨부서류에 해당하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 첨부되지 않는다 했는데 전부 계약서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지만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육 이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실무교육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 부칙상 개업공개사는 제31회 시험에 합격하고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별 변경 업무 연속성이 인정되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따로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사무소 이름은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죠.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보면 중개업을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무는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한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나 6개월 이전에 중개업을 위한 실무교육과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모두 받았다. 아직 1년 안 지났으면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